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신의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일주는 이 신금, 그러니까 음금이죠. 이 신금과 해수의 조합이기 때문에 보통 신의 일주를 우리가 도세 주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세 주옥의 물상을 간다. 그러니까 보석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말끔히 씻겨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의 일주는 대체적으로 용모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 중에서 신의 일주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문학이나 예술 방면에도 재능이 있고 언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신의 일주라 그러면 유시민 작가라든가 또 작가 노벨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 한강이라든가 서양으로 치면은 뭐 헤겔 이런 사람들이 다 신의 일주에 해당이 된다. 유명한 철학자죠. 헤겔은 이런 성향들을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머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논리정연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모도 출중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의 일주인데 굉장히 정의감이라든가 사리 분별심 이런 것들도 뛰어나고 다정다감하고 인정 많고 눈물 많고 그것이 신의 일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차갑고 갑자기 돌변해서 냉정해지고 이런 면이 이제 하나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일주는 가장 큰 문제가 인정과 변덕이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 특징입니다. 이 신의 일주의 특징은 인정이 넘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차갑고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해수 속에 있는 간목이 상관인데 간목 상관이 해수에서 생지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관성이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의 일주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수줍음도 많고 열등감 이런 게 있어서 늘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 간목 상관이 생지에 놓여서 상관성이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의 일주고 또 다른 신의 일주의 물상적인 특징으로는 이것은 이제 뿔이죠. 뿔 신금은. 그 다음에 해수는 돼지니까 코뿔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동물로 말하면 코뿔소의 물상도 되고요. 또 이제 전설적인 동물인 유니콘 같은 거예요. 그런 형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의 일주는 굉장히 오기라든가 승부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경쟁자라든가 도전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좌충우돌하고 어떤 논쟁이라든가 어떤 그 논리적인 그 언변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전반적으로 상관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안하무인이라든가 말에 가시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까칠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베풀고도 좋은 소리 못 들고 적이 많게 되고 그런 성향을 보이고요. 신의 일주에 또 하나의 장점 먼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또 많은 장점이 있는 일주죠. 일단 아름답고 또 머리가 뛰어나고 어떤 다재다능한 그런 면이 있고 정리감이나 사리 분별심이라든가 또 언변 이런 것들이 또 특출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이 신의 일주는 딱 하나 문제가 이제 이게 신살로는 고란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고란살. 그리고 그 간목 상관성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해수에서 간목이 생지에 있기 때문에 간목의 상관성이 강렬하게 나오고 또 고란살의 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자든 여자든 이제 혼인 생활이 평탄하지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 생활에 굉장히 기복이 있다든가 뭐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이성관계 그러니까 설사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도 내면에서는 많은 복잡한 이성관계와 엮여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간목이 재성인데 재성이잖아요. 정제가 해수에서 생지에 놓여서 어느 정도 이제 부는 있어요. 어느 정도 부는 있지만
그렇게 부귀해질 수는 어렵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제 여기 신금일간이 해수에서 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재물이 있지만 그 재물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냐, 중상계급으로서의 어떤 그 복록을 누릴 수는 있지만은 재물적인 면에서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 뭐 큰 부자가 된다든가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의 일주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신의 일주가 을사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을사년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약간 불리한 쪽으로 놓이기가 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장에 관련돼서도 이 을목이 편제인데 편제가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그 과정 편제를 획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분주하고 고단한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도 공부가 썩 잘 된다. 요 자체만의 구조를 대비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썩 잘 되는 학업의 성과가 굉장히 좋다. 또는 시험을 잘 본다.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연애도 대체적으로 만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가 쉬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고 건강 부분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늘 고단하고 이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일들과 엮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보직을 받거나 그런 일이 많고 사업하는 사람도 굉장히 분주하게 이동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만으로는 어떤 사업의 성과를 낸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의 일주의 을사년은 보통 또는 보통 이하의 다소 저조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신의 일주가 여기에서 전체 사주 구조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에 이제 갑목이나 을목이 그러니까 재성이죠. 재성이 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뭐 이 자체만으로는 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임수나 계수가 있으면서 갑목이 있다 그러면은 뭐 좋은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지지에 유금이 있다든가 이러면 또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않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갑목이나 을목이 있으면은 이 자체로서는 어떤 그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또 여기에 뭐 정화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갑을목이 있을 때는 이렇고요. 병이나 정이 만약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는 병이 있을 때는 좋습니다. 천간에 병화가 있다는 것은 정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재생관에서 굉장히 좋은 선상이 되는데 정화가 있다 그러면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단한 한 해죠. 그 다음에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는 전체 무토나 기토가 둘 다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좋은 해가 될 수 있는데 무토나 기토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썩 좋은 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소지가 조금 있고요. 월지가 만약에 진술충미로 있는 그런 그러니까 월지가 진술충미이면서 신의 일주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무토나 기토가 이렇게 같이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이건 탈제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월지가 진술충미라면 오히려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임계수가 만약에 천간에 있다 그러면은 좋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지에는 만약에 임계수가 있고 이러면 지지에는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뭐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의 일주에 을사년의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